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오늘 장군의 초대석에는 안세영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안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중국몽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아주 좋은 말씀 들려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루실 것인지요? 요즘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가 완벽한 주권 국가가 된다고 젊은이들을 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80년대 프랑스에서 유학할 때 불란서 좌파 성향의 교수가 프랑스에는 주한미군이 없고 독일에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독일은 완벽한 주권국가가 아니라고 프랑스 젊은이들 오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과 여러분 알다시피 필리핀이 주한미군이 다 철수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주한미군이 떠난 다음에 필리핀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세영 교수님을 통해서 가정입니다만은 주한미군이 없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La Corée du Sud era base militaire états-unis 이거 불어입니다. 제가 80년대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유학할 때 좌파 성향의 불란서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한 말입니다. 약간 제가 솔직히 말해서 좀 졸다가 깜짝 놀라서 제가 그 교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How about North Korea? 그럼 북한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교수 말이 걸작입니다. North Korea, 북한은 외국 군대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주권 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가 차가지고 그러면 교수님 1950년대에 한국 전쟁에 대해서 아십니까? 몰라요. 그러면 재팬, 코리아, 차이나 사이에 지난 1000년간의 동아시아 역사를 아십니까? 몰라요. 다 몰라요. 한국의 역사, 중국의 역사 몰랐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좌파 지식인들의 이념적 유희입니다. 어떤 나라 이야기할 때 그 나라 역사적 배경이나 현실은 모르면서 어디서 주소들은 좌파 이념석에 있는 말을 그냥 앵무새처럼 짓거리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불란서 좌파 지식인이 젊은이들을 오도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오도합니다. 프랑스에는 미군이 주둔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주권 국가이고 독일에는 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완벽한 주권 국가가 아니다. 역사적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불란서의 유명한 거장 르네 끄네만 감독이 맹긴 파리는 불타고 있는 거란 영화 보신 기억이 날 겁니다. 1944년 6월에 연합군이 노르만디에 상륙했고 파리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파리 시민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니까 영화 장면을 보면 첫 장면에 일성 프랑스 파리 시민들 일성 프랑스 이렇게 외쳐요. 그게 뭐냐면 야 파리에 진지하는 군대가 우리 자유 프랑스군이다 그러면 외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파리 앞까지 제일 먼저 준 건 미군이었습니다. 근데 아이젠호 장관이 딱 파리 입구에 들어온 미군 사단장한테 스탑 멈추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뒤따라오는 자유 프랑스군의 르클레르 장관이 이기는 자유 프랑스군 사단보고 파리를 먼저 들어가라고 해줘요. 역시 그렇게 통이 크니까 제네럴 아이젠하워가 미국 대통령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배려한 겁니다. 근데 이런 미국의 배려를 이 불란서 좌파 지식인들이 왜곡을 해갖고 젊은이들을 오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걱정이 됩니다. 마치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가 완벽한 주권 국가가 되고 일본과 지소미아를 파괴하고 반일 감정을 막 국민들에게 불타게 하는 게 애국적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이거는 완벽한 환상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는 딴 나라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까운 필리핀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1974년에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에 있는 파라셀 군도를 그때까지는 베트남이 시료 점령하고 있었어요. 무력으로 이렇게 점령해 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베트남 군함 한 척도 침몰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냥 싸운 거예요. 그냥 남중국해 싸운 거 같고. 남중국해에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사이에 파라셀 군도하고 스프레틀리 군도를 두고 막 해상 영토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1974년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남전이 끝나기 전입니다. 월남이 1975년에 적화됐거든요. 그러니까 1974년이면 한참 중국하고 북베트남하고 손잡고 미군하고 싸우고 있을 때예요. 근데 자기 군사 동맹인
베트남 군함을 침몰시키면서까지 파라셀 군도를 점령한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진면목입니다. 자기의 영토적인 야욕을 위해서라면은 군사동맹을 헌신짝같이 벌이는 거죠. 근데 중국의 양토적 야욕은 여기에 끝이지 않고 1987년에 이 남쪽에 스프레틀리 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섬 5개를 또다시 무력 점령해버립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베트남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그 하노이 가서 이제 그 베트남 지도자를 만나니까 전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China is our enemy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야, 너 옛날에 월남전 때 차이나하고 밀리터리 얼라이언스 하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하고 싸우지 않냐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China was our military alliance in the past, but now China is our enemy. 어떻게 보면 월남 사람이 우리보다 더 현실적이에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중국의 영토 분쟁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말입니다. 중국이 같은 공산국가인 베트남이 섬에들은 막 무력으로 점령하고 험하게 대하면서 필리핀이 시료 점령하고 있는 섬은 일체 건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필리핀의 수빅만에는 미 해군, 클라크에는 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못 건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필리핀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진짜 우리말로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양키 고홈, 양키 고홈이라고 외친 거예요. 거기다 또 재밌는 거는 이 양키 고홈의 시위대 행렬에 미군 기지 주변에서 레스토랑, 카페, 식당, 옷가게, 세탁소 하던 현지 주민들이 같이 참가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미주의자의 선동에 속은 겁니다. 야, 미군 쫓아내자. 그 자리에 여기 공항이 있고 항구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 공단을 맹기면 세계적 기업 일본의 히다치, 소니, 포드, 한국의 삼성자동차, 현대자동차 막 몰려온다. 그럼 너희들 미군이 흘리는 달러 집어먹는 것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되고 얼마나 좋지 않느냐. 굉장히 그렇듯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외국 기업,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 기업은 폴리티컬 리스크, 정치적인 리스크가 큰 날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그렇게 노사무기 때문에 골치 아픈데 그 필리핀에 투자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잘못 투자해서 공장 지었다가 뭐 노사분기하고 현대자동차 고홈 떠들어봐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수빅만은 거의 뭐 팔이 날리는 폐양 수준이고 클라크 공기지 산업단지에도 뭐 몇 개 기업밖에 없답니다. 경제적으로 조졌죠.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입니다. 두 번째는 양키 고홈하니까 진짜 1992년에 미군이 필리핀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필리핀이 그 시료 점령하고 있는 스카보로 섬을 무력으로 점령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중국에는 구축함이 많이 있잖아요. 이지스함도 있고. 근데 필리핀은 구축함이 한 척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상에서 해군용으로는 중국 해군하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법에 호소해 보겠다고 국제상소재판소에 제소해갖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필리핀 국민은 스카보로 섬입니다. 섬을 되찾았다가 좋아했잖아요. 중국이 코웃음 치면서 웃기지 마라. 거꾸로 남중국의 그 섬들에다가 해양 요새를 맹일었어요. 군 비행장, 군함이 정복해 있는 항만, 미사일 기지를 맹일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에 대해서 필리핀에서 배우는 교훈인데 이게 다시 말하자면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없다면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완벽한 주권국가가 되는 게 아니고 중화제국의 그늘 아래 들어가고 우리가 과거 수천 년간 고려시대, 조선시대 중국에 속국하면서 수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21세기형 중국의 신속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중국이 지금 군사 패권 국가가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만 6척을 맹길고 태평양을 미국하고 나눠 갖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태평양 지도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중국 해군이 일본하고 이 오키나와 괌손 이렇게 그 사이에 태평양 거기까지만 나눠 가져도 한반도는 중국 해군의 영향력 아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 사드 사태 때 중국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이어도 해양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남중국의 그 베트남하고 필리핀 영토 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중국은 첫째, 해양 영토 분쟁이 있을 때 해군력을 서슴없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
국제규범이나 국제관례를 무시합니다. 국제상설재판소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미군이 없는 한반도에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6개가 진짜 맹긴다면은 남해안 제주 앞바다에 항공모함 한 척, 서해안에 한 척, 동해안에 한 척 갖다 놔봅니다. 대한민국 한반도는 완전히 해상봉쇄당하고 무슨 주권 국가입니까? 중국한테 눈치 보면서 속국이 되는 거죠. 다음에 만약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 경제 파탄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세계가 놀라는 고도 성장을 한 것은 한반도가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 기업은 폴리티컬 리스크, 정치적으로 불안한 지역에는 투자도 안 하고 거래도 안 합니다. 근데 주한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한반도가 안정된 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매력적인 투자 대상국이고 거래 대상국이었죠. 근데 주한미군이 없는 한반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북한 더 날뛴 겁니다. 더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중국 막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의 일본의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도 안 하고 거래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특히 젊은이들한테 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번영할 수 있는 것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미국과 자유무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유무역을. 지금 중국은 자유무역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 일본입니다. 재팬. 일본의 좋은 부품과 소재를 수입해다가 현대자동차가, 삼성전자가 자동차를 맹길고 스마트폰을 맹기고 칼라 TV를 맹기려서 미국에 수출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번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반일 해갖고 일본하고 등지고 주한미군을 한미동맹을 흔들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미동맹을 흔들어대고 반일해갖고 일본을 등지고, 참 요새 잘못된 게 이 국민들이 어떻게 좀 착각하고 있냐면 일본에 관광 안 가는 게 무슨 애국하는 것처럼 완전히 집권 세력이 오도시킨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애국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관광 안 가잖아요. 일본 사람도 한국에 관광 안 와요. 지금 우리나라에 관광객 때문에 먹고 사는 종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자리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미일동맹하고도 협력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선택은 간단합니다. 미일동맹이 이쪽에 있고 중화제국이 이쪽에 있는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미일동맹 쪽에 붙어야 합니다. 제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70년대 장경훈련을 받을 때 저를 교육시킨 구대장님이 계십니다. 지금 70노구인데 지난주에 결혼식에서 만나 뵀더니 평택 험프리 기지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주한미군 철수 반대 시위를 동지들하고 같이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연세도 많으신데 왜 이렇게 수고하십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평택 험프리 기지 앞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딱 우리 구대장님 70할아버지입니다. 70할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고, 야,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저렇게 행동하는 지식인, 걱정하는 지식인보다는 행동하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있을 때는 미국이 볼 때는 저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나라는 필리핀 짝이 안 납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